아하. 조금만 힘내세요. 바쁜 일상을 마치고 돌아가는 곳은 여보 나왔어.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곳. 멋진 식탁이 완성되면 다시 만나 일상을 나누고 추억을 만들죠. 우릴 닮은 공간에서 얻는 다채로운 행복은 집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됩니다. 특별하지 않지만 모두가 꿈꾸는 소중한 집. 여러분은 어떤 집에서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우리는 일생 동안 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한국 사람들은 집에서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과거와 미래를 잇고 미래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집. 나의 행복을 위해, 가족의 미래를 위해 우리 집을 새롭게 정의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문명이 발달하면서 집의 형태는 빠르게 진화했습니다. 농경 사회를 지나 개항 이후엔 근대 건축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서양식 양옥과 일본식의 적산 가옥, 서양식과 일본식이 결합한 제관 양식의 건축물도 세워졌는데요. 하지만 광복 이후 전쟁으로 많은 근대 건축물들이 사라졌습니다. 군사정권이 들어오면서 군사혁명을 생활혁명으로 이제 조금 바꾸려는 정치적인 의도도 있었고, 토지를 굉장히 이제 고밀화되게 압축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에서 이제 아파트라는 것들을 근대식 생활 양식을 같이 결합을 해서 만들기 시작했었습니다. 대규모 개발과 함께 아파트가 새로운 주거 형태로 정착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사람들의 경쟁도 점점 치열해져 갔는데요. 2019년을 기점으로 부동산 가격은 열풍을 넘어 광풍으로 이어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이상 급등을 뭐 한 가지 요인으로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 생각에는 가장 큰 게 과잉 유동성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워낙 금리가 낮으니까 이 유동성이 결국은 부동산 시장으로 무차별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가격이 이제 급등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면 되는데요. 부동산 규제와 폭등이 악순환되면서 지금이 아니면이라는 불안한 심리까지 더해지자 너도 나도 내 집 마련에 뛰어들었는데요. 2030 젊은 세대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집을 사는 영끌족까지 등장했죠. 서울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에서 30대가 두드러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주식과 채권을 매각한 대금으로 주택을 매입한 비율 또한 20대와 30대가 높았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에 육박하며 또 직장인은 재택근무가 권고됩니다. 학교는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집을 더 이상 투자재가 아닌 삶의 안식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건데요. 직장인들 역시 선호하는 오피스 환경을 집과 직장에 가까운 직주 근접이 아닌 안전과 충분한 휴식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사람들로 하여금 집에 대한 생각과 욕망을 변화시켰는데요. 집이란 공간의 의미가 커지면서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관련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다운로드 수는 3천만 건을 넘어섰고요. 매월 앱 기준에서는 300만, 웹까지 포함하면 1,000만 명 이상의 방문자가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각자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살고 싶은 집의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예전같이 큰 집에 조금 더 뭐랄까 잔디가 깔려 있고 좀 더 남들이 봤을 때 집 좋다, 멋지다 이런 느낌보다는 본인의 어떤 스타일, 그다음에 본인이 하고 싶은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아담하거나 아니면 뭐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만족하는 부분에 있어 충분히 그런 자기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집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집이란 틀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어울리는 집을 만드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장한별 씨 부부도 획일화된 공간을 나름의 방식으로 재창조했죠. 네, 고등학교 때 6인 1실 기숙사에 살면서 이사도 10번 넘게 다니면서 살다 보니까 좀 나만의 공간을 예쁘게 꾸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받고 입주할 때까지 3년을 기다렸는데 뭐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그냥 가구를 사모으고 어떻게 꾸밀지를 생각하면서 홈 스타일링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뭐 걸리진 않았습니다. TV와 소파가 있는 전형적인 한국 아파트의 거실을 실어 주방 식탁을 거실로 옮기고 식탁이 없는 주방은 작은 다실로 꾸몄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좀 열악한 주거시에서 살 때는 자꾸 밖을 나가게 되더라고요. 집이 답답하니까. 지금 청년들도 그래서 자꾸 카페를 찾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공간을 계속 단기 임대하면서 이용하는 아쉬움들을 이제 저는 떨쳐버리고 제가 편안하게 가꾼 데서 있다 보니까 저희 공간을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집에 더 오래 머무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전에는 바깥 활동을 되게 많이 했는데 집이 이렇게 꾸며지고 제 작업실도 저는 이제 집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더 기능 그리고 문화나 아니면 제 취향대로 그렇게 누릴 수 있어서 그 다용도 다각도적인 그런 측면에서 집이 많은 의미와 그 가치를 주는 것 같아요. 주말 오후 이들 부부가 향한 곳은 집에서 약 25분 떨어진 농막인데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마치 숲속에 작은 집을 연상케 합니다. 한별 씨는 이곳을 수년간의 준비 끝에 마련했는데요. 오랫동안 생각해온 주말 농부의 꿈을 비로소 농막에서 이뤘습니다. 농막이 20제곱미터 이내의 연면적이어야 되는데 이게 18.3제곱미터라서 그 규격 안에 들어오고요. 도시에 있는 화장실 딸린 오피스텔 한 칸 정도 크기입니다. 딱 저희 둘이 잠깐 머무르다 가기는 충분한 크기죠. 농막에 도착하자마자 작업용 장화로 갈아 신는 한별 부부. 평일에 하지 못한 농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농막 앞에 마련된 작은 텃밭. 찬바람을 먹고 자란 겨울 배추는 달기로 유명하죠. 혹시 오늘 저녁 메뉴는 배춧국인 줄 알았는데 배추를 애타게 기다리는 식구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파리는 상태가 안 좋아서 먹이는 게 좋겠어요. 배추랑 상추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잣도 잡집성이라서 이 동물성이랑 식물성 같이 먹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발로 헤집는 거를 좋아하는데 땅을 갇혀서 사육하려면 헤집질 못하잖아요. 나름 동물복지 환경이긴 합니다. 요즘에 겨울이라서 잘 얘네들이 좀 안 낳잖아. 추울까 봐서 비닐로 좀 막아줬어요. 계란 여기 있다. 네? 매달렸나 봐봐. 와, 되게 많이 낳네. 직접 키운 닭에서 얻는 싱싱한 달걀. 농부의 기쁨이란 게 이런 거겠죠.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이라면 한 번쯤 귀농과 귀촌을 꿈꿀 텐데요. 하지만 도시에 있는 집을 정리하고 하루아침에 농촌으로 떠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가 선택한 것이 5도 2촌. 농막에서 보내는 주말은 도시에서 치열한 오이를 버티게 하는 비타민이 됐습니다. 돼지 먹어주는 게 뭐랄까요? 좀 기본 코스라고 해야 되나? 오늘은 핫도그처럼 띄워서 먹으려고요. 이렇게 불을 피울 수 있는 게 우리 땅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소세지 빨리 익었으면 좋겠다. 화려한 식재료는 아니지만 풍경 좋은 야외에서 즐기는 식사라면 최고의 만찬이지 않을까요?
맛있겠다. 소시지 약간 오늘 저녁 메뉴는 소시지 샌드위치. 뜨거워. 그래서 넣고 머스터드랑 여기는 또 한별 씨가 좋아하는 비장의 소스에 마지막으로 직접 재배한 상추를 올리면 사랑 가득 아내표 샌드위치가 완성됩니다. 넘칠 것 같은데 그만. 이 정도 해가지고 한번 먹을래? 그래. 잘 먹을게.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여기 아주 먹방인데 제대로. 근데 진짜 맛있어. 제대로다. 자연 속에서 힐링한다기보다 일을 한다는 느낌이 더 강했는데 오히려 이제 뭐 캠프 뭐 불을 피우면서 그 먹을 거에 집중하고 서로한테 더 좀 자연 속에서 이제 좀 한가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겨울에 또 특별한 좀 이런 매력 아닐까 싶어요. 농막에 있으면서. 그만 구워도 될 것 같아. 짠할까? 짠. 예, 저에게 있어 집은 약간 그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공간인 것 같거든요. 그냥 뭐 특별하게 만족감 없이 기능적인 그런 부분에만 급급해서 이제 살았다라면 지금의 집은 진짜 저를 온전히 알아갈 수 있고 저에 대해서 더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공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다시 이렇게 천천히 돌아보고 나만의 공간에서 다시 나를 찾는 그런 어떤 공간이 이제 돼주는 게 저한테 좀 집으로서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자기가 큐레이터고 그리고 자기의 취향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자기의 취향을 가꾸어 나가고 물건 하나를 드리고 어디에 놓는지에 따라서 자기란 사람이 드러나고 자기의 또 취향을 새롭게 또 발견해가는 그런 전시장이니까 저는 이 소중한 전시장이 집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서 좀 더 만족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시간을 다른 데서 이제 쓰지 않아도 되니까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전혀 관심 없었는데 농사를 누가 허락해줘가지고 고마워. 나도 좋은 거지.